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승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7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발생 확진자가 283명, 무려 300명에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이 넘으면서 국내 코로나19 방역이 큰 위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은 물론이고 또 다른 수도권 교회들에서도 감염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미 N차 감염을 통해서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높아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수도권 감염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금지되고 노래방 등을 비롯한 12개 고위험 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되는데요. 방역당국과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수도권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가 지난 3월 대구 신천지 사태를 능가할 수 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과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짚어보겠습니다. 유민호 기자 나가 있죠?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 코로나19 현황 좀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에 육박한 297명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교회발 집단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겁니다. 해외 유입 14명을 빼면 확진자 대부분이 지역 발생 감염자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110명, 경기에서 94명, 인천에서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9명이 발생했고 강원 5명, 광주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남과 경북, 대구 등 전국에서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광역단체는 대전과 경남, 제주 등 3곳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16,000명을 넘어섰고 1,700여 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늘지 않아 306명을 어제와 같은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서울시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이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주말부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발생한 환자가 없는지 동선을 파악하고 이 추가 확진 사례는 없는지 확인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진행됐던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50명입니다. 어제에 이어 세 자릿수가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꾸준하게 발생하면서 확진자는 2,3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첫 교인 확진자가 나온 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4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138명이 추가된 겁니다. 지역별로 따져보면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충남 8명, 강원 5명 등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고루 퍼져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 교인들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도주하는 등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죠. 네, 다른 교회와 콜센터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을 곳곳에서 일으키고 있어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는 비수도권 교인도 대거 참석해 전국적인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교인 2,500여 명의 양성률은 17%로 상당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인데 이 확진 판정을 받고 파주에 있는 경기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도중 도주했던 50대가 25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당시 커피숍에는 손님 40여 명이 있었고 서울시가 이들과 커피숍을 상대로 방역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교외에 거주했던 모녀가 확진자 접촉자란 통보를 받은 뒤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군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교회 말고도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교회나 이태원 클럽, 이 쿠팡 물류센터처럼 이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외에도 사무실과 커피 전문점, 학교, 대형 상가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에서는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경찰관 4명 등 모두 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광진과 관악경찰서에서도 소속 경찰관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서울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 식당 직원인 60대 여성이 확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용산경찰서는 경찰관 등 접촉자 65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지시하고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직원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 조직 내 집단 감염 확산으로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 치안 업무뿐만 아니라 방역 지원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투입됐던 경력 7,600명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시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장 다급해진 게 병상 확보입니다. 지난 17일 0시 기준 서울시 병상 가동률은 75%를 기록했는데요. 이 서울에 모두 780여 개 병상이 있는데 이 중 590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하면 공공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태릉선수촌에 최대 380개가 넘는 병상을 만들어 오늘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나섭니다. 또 한전연수원에 250개 규모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200실 규모의 민간 호텔 한 곳을 추가 확보해 오늘부터 운영할 방침입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에 서울시는 기독교계에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오는 30일까지 집합 제한 명령 기간 동안 교회에서 정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자 오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이 됐죠.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정부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내놓으면서 오늘 0시부터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됩니다. 우선 유흥주점과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PC방 등 방역상으로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설들의 영업이 금지되고 이 수도권 소재의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라도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됩니다. 이 박람회와 동호회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수도권 내 실내 국공립시설은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채용과 자격증 시험의 경우 교실 내 50명이 넘지 않는다면 허용되고 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 치료비, 이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 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 수업을 병행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TBS 보도본부의 유민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현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브리핑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곧 있으면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코로나19 현황 관련 브리핑 전해드리겠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먼저 저희끼리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닷새 동안 확진자가 800명이 폭증을 한 상황인데 방역당국은 이번 주 안에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일단 당분간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토요일까지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재확산 지수가 2.8을 약간 상회합니다. 재확산 지수라고 하면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나 하는 것인데요. 네. 한 명이 최근에 한 명 이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시간이 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한 명이 2.8명에게 옮기게 되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확산 지수가 2.8을 약간 상회한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깜깜이 전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깜깜이 전파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역학조사의 속도가 전파 양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잡기 전에 이미 전파가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확진자 수가 많고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때는 좀 더 어려워질 국면이다, 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일단 먼저 함께 보시고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4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모두 252명으로 대부분의 환자, 89%의 이 환자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40여 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와 연관된 교회와 직장 등 수도권과 다른 지역 여러 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가운데 검사 중이거나 검사를 대기하고 있는 이들이 아직 다수 남아있고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주까지는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추적과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러한 확산 추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서 이번 주가 대규모 확산을 저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8월 19일 0시 기준으로 3,275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확진자가 568명이며 양성률이 약 1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 검사 대기 중인 사람이 129명이며 389명이 연락이 안 되거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를 받도록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부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00여 명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정확한 교인 명단을 확보하고 신원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이들이 앞으로 위중 상태로 진행될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교인들과 가족분들은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시고 주위에도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월 8일 경복궁 인근 집회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일부 확진자의 참석이 확인되었으며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가운데도 확진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들 집회에서의 감염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서울에서의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증상과 관계없이 즉시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격리 조치와 역학조사 등의 위반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보다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보완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어제 오후에 발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0시부로 수도권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실시합니다. 먼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더하여 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합니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때의 집합 등이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공지된 일정에 따라 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등을 의미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야유회뿐만이 아니라 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 콘서트, 각종 집회 등이 대표적인 집합금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 자격증 등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장 공간이 분할되고 분할된 공간 내의 인원이 50인 이하이며 상호 간의 이동, 접촉이 불가하다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용도 중단합니다. 고위험 시설 가운데 유통물류센터는 필수 산업시설인 만큼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수도권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합니다. 교계의 적극적인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단과 교인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우선 8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 PC방과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과 같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생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도 참고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서울 도심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 방문 판매 활동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지난 6월에 이미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점검을 통해 미신고, 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 수사 의뢰나 고발 등 강력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조치가 계속 진행됩니다. 불법 방문 판매 활동 적발에는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와 제보가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안전신문고나 지자체 신고 민원 등을 통해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이 계속 확산되며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추적과 격리만으로 현재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국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만이 이러한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2주간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장기간 밀폐된 실내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도 포장 주문이나 배달을 이용하시고 장시간 머무르는 일을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이 대규모 유행이 전국으로 번질 것인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고비가 되는 한 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결집하여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현장에서 더위를 참아가며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분들 덕분에 코로나19하고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잘 극복해 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의 저력을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정부와 함께 방역사령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덕분에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브리핑에서도 이번 주가 대규모 확산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깜깜이 환자가 많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의료 체계 붕괴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환자, 중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권인 경우에는 고령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신천지 대국교회와는 달리.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리 방역 당국이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신천지 대국교회도 우리가 잘 마무리를 했고 네. 그 이외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감염 확산이 있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처럼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서 상당히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재확산 지수가 높은 엄중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중심에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도권 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고 서울 노원구의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양평 수련회에 참석한 또 교인이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앞으로 또 더 발생할 수 있고 N차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속도가 상당하다. 이 점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종교 문화하고의 어떤 사투라고까지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좀 특수성이 있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북한을 비교해봐도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 모임, 종교 문화와의 어떤 사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실히 다시 또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뭐 14만 명의 금난교회도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 교회,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굉장히 대단한 위기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위치가 대단히 굉장히 중요하고도 특수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커뮤니티이면서 경제 활동이면서 문화 활동인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원봉사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한층 더 들어가면 서울과 수도권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광역, 그러니까 뭐 부산이라든지 네. 뭐 대전이라든지 이런 타 도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더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더구나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 집회까지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게 뭐 이제 경찰관까지도 감염되는 그런 상황, 또 정치인들까지도 지금 오늘 확진됐다라고 발표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예배 보는 걸 금지했잖아요. 그런데 네. 교인들이 너무 이제 신심이 높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예배를 하는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감염을 시킨 그런 사례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일부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뭐 자기 어떤 종교 문화 차원에서 했지만 결국엔 광역적으로 퍼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외가 이제 발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각별히 생각해서 앞으로도 방역 수칙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지침을 이제 준수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기게 되면 여기에 다시 또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모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방역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도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면 예배는 안 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 되는 상황이고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이 점도 가장 주된 내용인데 어떤 점들을 지켜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앞서서 이제 브리핑에서도 나왔는데요. 일단 50인 이하로 실내에서 모임을 이제 억제를 하셔야 되고 또 실외 모임이라 하더라도 100인 미만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모임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콘서트를 포함을 해가지고 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전시회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지역적인 어떤 측면이나 가족적인 측면에서도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실외에서도 이제 당연히 야외에서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일정 정도 20%, 30%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전면적으로 무관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도 이제 방문을 하실 수가 없는 점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네. 또 가장 많이 또 언급이 되는 것이 앞으로 지금은 이제 방학이지만 앞으로 개학에 관련돼 가지고 학교 현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밀에서 밀집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원을 이제 일반적으로 초, 중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로 제한을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분의 2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고등학교도 사실은 3분의 1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강제는 하지 않았는데 휴원이라든지 이제 관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네. 권고가 아니고 강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민간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국공립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휴관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사립 미술관이나 박물관들도 사실은 영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노동 공간, 이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유연근무라든지 재택근무를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공부문은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 어떻게 많이 따라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고위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 연습장 포함해서 PC방까지도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한이 된다는 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름 시설이기 때문에 워터파크라든지 또 결혼식장, 공연장 이런 데도 방역 수칙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출입자 명부를 많이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더 많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고 불편하시더라도 이 방법들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가지고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꼼꼼하게 사전에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연령대이신 분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치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도권 방역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방역 강화 조치가 눈에 띕니다. 모든 경기도민과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행정명령도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인데 이런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현재 방역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들 외에 더 필요한 방역 조치가 있겠습니까? 예, 우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마스크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제 경기도에서 한 조치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대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정명령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제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우선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강제력만 동원하게 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협조도 좀 구하고 마스크에 대한 어떤 왜 중요한가에 대한 좀 더 강화된 그런 교육이라 그럴까요? 네, 홍보라 네. 그럴까요? 그런 걸 통해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단계 조치에서
예전에는 권고되던 사항이 이번에는 전격 시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단계 조치를 완전히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 그대로만 이행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방역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또 엄격히 적용해서 실제로 발표만 할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충분히 관리해 나간다고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뭐 특별히 필요할 것 같지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강제보다는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회 집단 감염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방역 당국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 7월 24일에 교회 소모임을 허용한 것이 문제였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데요. 이 시간에도 뭐 설대부 교수님도 계시지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또 방학도 있고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은 이게 위험하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 교계에서 많이 항의를 했고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 왜 소모임들을 금지하냐라는 항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모임 금지는 사실 2주 만에 다시 이제 해제를 한 것인데 안타까운 건 좀 한 달 정도만 버텼어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단기적으로 조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은 확진자가 이제 줄어드는 이제 추세였고 그렇기 때문에 8월 그랬었죠. 17일을 뭐 임시 휴가로 할 정도로 했는데 저는 이런 조치들이 굉장히 사인을 일정 정도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게 뭐 성가대 활동이라든지 성경 뭐 모임 활동, 수련회, 기도회만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종교 활동을 해도 되는구나라는 식의 사인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통성 기도를 해서 집단 감염 이런 사태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언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8월 31일까지 2단계 사회적 거리를 두겠다고 했는데 교계에서 좀 결단을 해서 뭐 예를 들면 2020년 올해에는 이런 이제 모임들을 하지 않는다. 또 기존의 어떤 예배 문화와는 좀 거리를 두겠다는 식으로 좀 길게 잡아야지 이게 일희일비해가지고 한 달, 뭐 2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세계적으로 봐도 코로나19를 당장에 잡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2020년에는 기존의 어떤 이제 예배 문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좀 통큰 선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럴 정도로 중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교회 소모임 허용한 것은 좀 섣불렀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정부 당국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실책이다 할 거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꼭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방역과 경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같이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운용하려고 하면은 똘똘한 치료제가 있거나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제가 꼭 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소모임은 이게 삼성전자 공장도 아니고 조선업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소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모임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많은 소상공인, 그다음에 우리 경제 자체가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모임을 통해서 국가 전체가 몸살을 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난의 화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관리를 잘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총리께서 대국민 담화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과가 없었다는 점. 두 번째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을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도 섣부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촉구하거나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의 담화는 환영합니다마는 다소 좀
국민 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정부를 향해서 방역과 경제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일침을 날려주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또 얼마나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서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래서 현재 정부와 방역 당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일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나 접촉자들이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 명령을 거부하거나 또 도주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뭐 파주에서는 격리되는데 25시간 만에 다행히 잡힌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물론 다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확진이 이제 돼서 확진자가 이제 신도 중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인데요.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 좀 줄어든 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비협조적이고 또 교회 당국뿐만이 아니고 신도 자체에서도 지금 한 400여 명 가까이가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계의 어떤 적극적인 협력이 일단 우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처벌 위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이제 우선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경우에는 처벌 위주보다는 유화적인 조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굉장히 민폐를 끼쳤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그런 처벌뿐만이 아니고 구상권까지 당연히 가야 네. 되고요. 또 이 권유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 개인한테만 접근하지 말고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도움을 통해 가지고 설득하고 권유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노력 필요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어떤 교회 출신이라고 해서 뭐 차별을 한다든지 뭐 낙인을 찍는다든지 그런 행위들이 없는 형태로 사회 문화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서 응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셨고요. 지금 걱정할 곳만이 교회만은 아닙니다. 파주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도 5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감염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공기 중에 비말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퍼지면서 다수의 감염자를 낳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설 교수님, 파주 스타벅스 감염과 관련해서 공기 전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좀 헷갈려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공기 전파라는 거하고 에어로졸 전파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른 얘기입니다. 네. 공기 전파라고 하는 거는 개별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에어로졸은 크기가 작은 입자, 다시 말해서 5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되는 입자 안에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면서 입자가 작기 때문에 깔아앉지 않고 공기 중에서 오래 떠나다니면서 멀리까지 네. 갈 수 있는 이게 에어로졸 전파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코로나19는 개별 바이러스, 즉 말라버리게 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감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에어로졸 전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층에서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일어났는데 이때 아주 작은 입자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2층 전체에 확산되었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되었을 거다.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환기라든지 또는 중간중간 소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건물 구조가 그렇게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염 확산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에어로졸 전파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이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마스크가 중요하다. 네. 그런데 지금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일어난 이 커피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실내는 언제나 위험할 수 있고 에어로졸을 통해서 멀리까지 갈 수 있다. 특히 실내에 에어컨 바람이 있거나 또 선풍기 바람이 있을 경우에는 훨씬 강력한 실내에서 멀리까지 감염 확산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스크 착용 꼭 의무화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시민의 단합된 힘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거나 확진자와 관련이 있다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신속히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서울대우 교수님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TBS